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진구섭님의 누가 백인인가 입니다. 동네 도서관에 갔다가 신간으로 뭐가 들어왔나 신간 코너를 기웃거리고 있었는데 이 책의 제목이 눈에 들어와서 바로 읽어보았습니다. 흑인 차별의 역사가 깊었던 데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아시안 혐오 유행까지 벌어진 탓에 그저 피부가 하얗기만 한 백인들은 어째서 자신들이 무조건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백인이 흔히 말하는 황인이나 흑인보다 우월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입니다. 저도 그 유명한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라는 책에서 역시 인류의 차이는 그저 그들이 사는 터전의 기후에 의해 달라진 것 뿐이라는 내용을 봤기 때문에 백인이 다른 인종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스스로를 우월하다 강조하며 침략과 전쟁으로 타인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는지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책의 저자인 진구섭님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저널리스트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후 사회학 교수로 지내면서 지난 30년간 미국 인종관계와 사회 불평등, 이민과 초국가주의를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인을 포함한 소수인종 혐오에 대해 연구하며 한국의 갑질 문화 사이의 유사성에 관심을 갖고 그러한 내용의 책을 쓰기로 하신 모양입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누가 백인인가 이고요. 이 책의 부제는 미국의 인종간별 잔혹사입니다. 정말 잔혹하리만치 끔찍한 차별이 최근까지도 이어져 왔다는 것에 참 씁쓸함을 감출 수 없지만 의외로 이 차별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는 것에 조금 놀랐습니다. 이 책은 크게 만들어진 인종, 약자 억압의 이데올로기, 인종 굽기, 목사와 유사 과학자와 판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제1장에서는 인종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인간에 의해 편의상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나라이고 지금의 미국 영토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원래 원주민이 있던 땅과 다른 유럽의 식민지였던 땅들을 하나의 미국으로 완성했습니다. 저자는 이들이 영국의 식민지 시절인 1607년부터 1775년에 사람을 인종화하는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 쳐도 300여 년 동안 차별을 행해온 것인데 지금 인간과 가장 비슷하다고 여기는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했던 때가 20만 년 전이고 한참 후인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00년이 넘는 세월에 비하면 300년은 정말 짧은 역사이지요. 길고 긴 인류가 지구상에서 살아오는 동안 잠깐 동안의 인종화 사회가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더 긴 세월을 기다려야 할까요? 인종차별은 대부분 흑인에 대한 차별을 들 수가 있겠는데 이는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 식민화 시대에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던 탓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수많은 원주민들을 노예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그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흑인에게 잔인하리만치 차별을 가했습니다. 흑인은 열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로 부리는 것이 당연하며 그들을 심지어 동물과 비슷한 존재로 취급했지요.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대목은 미국의 메디슨 그랜트라는 사람이 쓴 위대한 인종의 쇠락을 읽은 한 독일인이 책에 너무나도 큰 감명을 받아 팬레터를 직접 보내고 그 책에 쓰여진 내용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책은 인종이 인류 문명의 기본 엔진이라고 규정하고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우열순으로 배열할 수 있는 여러 아종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팬레터를 쓴 독일인은 독일 총통으로 등극했고 권력을 쥔 그는 책의 내용을 강력히 지켜가며 결국 독일을 파멸로 이끈 장본인이 됩니다. 이쯤 되면 누군지 짐작이 가시지요? 네,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가 감명받았던 그 책의 저자는 미국의 인종주의의 대제사장이요 차별주의의 위대한 교주로까지 칭송받는 인물이었고, 위대한 인종을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열등 집단의 제거와 강제 불임 수술 등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자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쓴 책을 자신의 성경책이라고까지 칭송하며 도취했던 히틀러. 아무 과학적 근거도 없는 인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희생당했는지를 생각하면 인류 역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가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이 결혼으로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 온갖 법안들을 통과시키며 그들 스스로 꽁꽁 울타리를 치게 되지요. 하지만 수많은 이민자들이 몰려오며 이들의 바람은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백인, 황인, 흑인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인종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동아시아인과 동남아시아인의 외모가 한참 다르고 또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사람과는 하늘을 봐도 차이나는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도 서유럽과 북유럽, 동유럽 사람들 간의 차이도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서양인을 잘 구분하긴 힘들긴 해도 그들 사이의 외모적 차이는 알고 있으니 그들끼리 느끼는 차이는 더 크겠지요. 이렇듯 도대체 지구상의 인종은 몇 개가 될까에 대한 궁금증은 있으나 과학자 중 어느 누구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외모상으로는 애매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지요. 결국 저자 말대로 인종은 인류의 발명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발명품의 출현이 노예의 출현과 관계가 깊은데 인종이 먼저냐 노예가 먼저냐에 대한 해답도 명쾌하지 않으며 이 또한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먼저냐 이건 간에 노예로 인해 인종차별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보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며 노예제가 법적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지만 여전히 인종에 대한 구분화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관념적으로 이어져 온 우등과 열등의 서열화가 너무나도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 저자는 미국의 이런 인종주의와 한국의 갑질 현상의 유사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책의 말미에 한국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한국은 혈통적, 문화적 순혈성에 대한 맹신으로 다름에 대한 수용성이 밑바닥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피를 나눈 조선족이나 탈북자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주변인이고 다문화 가족은 2등 시민 신세를 면치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주 노동자들은 일자리 탈취의 주범으로 낙인 찍혀 비인간 취급을 당하는 데다 극소수 난민 신청자는 잠재적 테러범으로 여긴다는 것이지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인종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계층, 학벌, 출신 지역, 종교, 국적 등으로 나와 타인을 구별합니다. 저자는 이제는 이런 편견과 차별의 이데올로기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으며 이런 사고로부터 결별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그들과 내가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척하기보다는 감싸 안는 것이 성숙한 21세기 사회인의 모습이 아닐까 저도 생각해 봅니다.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